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은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말은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다가 정말 힘든 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던 한 청년이 들었던 한마디가 몇 년 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5시 17분 휴대전화가 울렸다. 청년은 침대에 누운 채 화면을 바라봤다. 채용 결과 안내.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청년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생각 하나가 올라왔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29. 졸업한 지 3년.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했다. 단체 채팅방에는 주말 약속이 올라오고 누군가는 신혼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첫 월급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축하해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자기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밥 먹어. 문 밖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안 먹어. 뭐라도 먹어. 괜찮아. 발소리가 멀어졌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다. 불합격 문자가 그대로 있었다. 그 아래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야, 이번에 됐다며? 청년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휴대전원을 꺼버렸다. 됐다고 말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자 웃음이 나왔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었다. 밤 9시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작업복에서는 먼지 냄새가 났다. 왔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응. 아버지가 신발을 벗다가 물었다. 애는 방에 있어. 아버지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섰다. 똑똑 들어간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채용 사이트가 떠 있었다. 아버지는 화면을 한번 보고 아들을 바라봤다. 결과 나왔냐? 청년은 천장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네. 안 됐어? 네. 아버지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물었다. 몇 번째냐? 청년이 피식 웃었다.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청년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빠, 응, 나 진짜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다. 왜? 다 떨어지잖아요. 준비도 했고, 면접도 잘 본 것 같은데 떨어지고. 청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아버지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그러고는 말했다. 밥 먹자.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먹자.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청년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한참 뒤 아버지가 말했다. 네,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야.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뭐요? 내 차례.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야. 청년은 헛웃음을 지었다. 아빠, 그게 무슨 위로예요? 위로 아니다.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해. 청년은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남들이 먼저 갔다고 네가 늦은 게 아니다. 청년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떨어진 건 회사가 너를 안 뽑은 거지. 네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시 밥을 먹었다. 잠시 뒤 청년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날 밤, 청년은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비웠다. 방으로 돌아온 청년은 불을 끄고 누웠다.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다. 그게 정말 맞을까?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다. 내일도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 하나가 마음에 남았다. 아직 끝났다는 말이 아니었다. 청년은 그 단어 하나를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청년은 다시 책상에 앉았다. 자기소개서를 열었다. 한 문장을 지웠다. 다시 썼다. 면접 영상을 틀었다.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말을 너무 빨리 하네. 다시 녹화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말했다. 며칠 뒤 또 면접을 봤다. 떨어졌다. 또 지원했다. 떨어졌다. 어느 날은 면접장 건물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리고 싶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야. 청년은 건물 입구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월요일 아침,
청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믿기지 않았다. 다시 읽었다. 왔네.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 차례가. 첫 직장은 대기업도 아니었다. 사무실은 작았다. 하지만 첫 출근날 사원증을 목에 걸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청년은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그 후 몇 년 청년은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저녁 한 신입사원이 청년의 자리로 찾아왔다. 선배님,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청년이 위자를 돌렸다. 왜?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요.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식탁 하나가 떠올랐다. 국 한 그릇, 작업복을 입고 앉아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목소리,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야. 청년은 신입사원을 바라봤다. 나도 한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말했다.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야. 신입사원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몇 달 뒤였다. 아버지가 일하던 현장에서 다쳤다는 전화가 왔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깁스를 한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것도 아니다. 며칠 있으면 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몸으로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냐? 그 순간 청년의 머릿속에 오래전 식탁이 떠올랐다. 불합격 문자를 들여다보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웠던 아버지의 한마디.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야. 청년은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빠, 그때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뭘 했는데? 청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뭘? 아직 아빠 차례가 안 끝났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뒤 피식 웃었다.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청년이 웃었다. 아빠가 키웠잖아요. 며칠 뒤 재활치료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다. 한 발을 내디뎠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천천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알아요. 그러니까 놔. 청년은 손을 놓지 않았다. 싫은데요. 왜? 청년이 웃었다. 아직 제 차례가 안 끝났거든요. 아버지도 웃었다. 그리고 다시 한 발을 내디뎠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너 그때 정말 힘들었냐? 네. 많이요. 아버지가 한숨처럼 말했다. 그때 내가 더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잠시 후 말했다. 그때 아빠가 해준 말 하나면 충분했어요.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흘렀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아버지의 그림자와 아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갔다. 여러분, 오늘은 윤슬 작가의 초단편 소설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야를 소개하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멋진 시간 되세요.